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요즘 IT 유튜버들이 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언어 생성형 AI인 챗 GPT예요. 음악, 그림, 소설 등 간단한 요청만 입력하면 결과값을 생성해주는 이른바 생성형 AI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성형 AI 기술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언어 생성 AI의 끝판왕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픈 AI의 챗 GPT입니다. 챗 GPT는 현재 3.5 버전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올 상반기 안으로는 챗 GPT-4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챗 GPT는 출시된 지 약 한 달 만에 1억 명의 활성 회원수를 확보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죠. 자, 다음에 표를 보시면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100만 회원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100만을 확보하는데 3.5년이 걸렸어요. 되게 오래 걸렸네요. 숙박 어플인 에어비앤비 얼마나 걸렸을까요? 2.5년이 걸렸습니다. 세계적인 SNS의 제왕 페이스북은 약 10개월 만에 100만 회원을 돌파했고요. 페이스북이 인수한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100만 회원을 2개월 반 만에 돌파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챗 GPT의 경우에는 단 5일 만에 100만 회원을 돌파해버립니다. 현재 출시가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1억 유저를 가볍게 넘겨버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이 챗 GPT는 유료화를 선언했습니다. 챗 GPT 블로그를 참조하자면 월 구독 $20를 책정을 했고요. 주된 특징은 피크 시간대에 더 빠른 응답 속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또한 새로운 기능이나 개선된 업데이트가 있으면 유료 회원들부터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차별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공짜 챗 GPT를 한번 사용해 보았는데요. 제가 챗 GPT로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하하하하. 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2년 전보다 좀 머리가 좀 풍성해지지 않았나요? 제가 2년 전에 찍었던 화면과 지금을 대비해보면 확실히 이 앞머리가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런 데를 보면은 탈모가 좀 꽤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이고 바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챗 GPT에게 영어로 탈모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챗 GPT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꽤 상세하게 탈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탈모의 원인은 콤플렉스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뭔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읽고 뭔가 보듬어주는 듯한 그런 묘한 기분이 드는 그런 코멘트를 남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전 그래서 좀 놀란 면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저의 일생일대의 과업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한글은 뭔가 좀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하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뭔가 한글 버전에서는 그냥 자료를 드래그해서 드래그 앤 드롭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좀 디테일하게 영어로 묻는다면 좀 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방금 제가 이 챗 GPT를 시연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이 글을 생성해주는 챗봇은 이제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추론해서 공감해주는 데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구글에서도 이런 언어 생성형 AI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연구를 한 연구원이 뭐라고 말했느냐. 야, 얘 공감 능력 있어. 얘 내 감정을 읽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했다가 기밀 누설로 쫓겨났죠.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아, 이제 AI가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서 반응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소름이 좀 끼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챗 GPT가 구글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지만 핵심적인 이론적인 토대는 오히려 구글이 제공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챗 GPT와 같은 언어 생성형 AI의 이론적 토대는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로부터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문장 속 단어와 같은 그런 승차 데이터 내의 관계를 추적합니다. 맥락과 의미를 학습해서 좀 더 사람이 쓰는 언어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하는 언어 생성 AI를 구현해내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즉 이전에 AI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인터넷이나 데이터 센터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이런 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데 급급했단 말이죠. 특히나 이 언어 모델의 경우에는 정말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인간의 언어를 AI에게 학습을 시켰을 때 문장의 구조나 어감, 말에 숨겨져 있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AI가 이해하는데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챗봇 같은 그 초기에 이제 유행했었던 그런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정보 전달에 치중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뭔가 감정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대화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AI의 이제까지 학습 모델이 기계학습, 즉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이미 제공되어 있는 정보를 단순히 긁어 모아가지고 취합하고 정리해서 이겁니다 하고 보여주는 데에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이를 소유자의 성향과 필요에 맞는 데이터로 추려내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추려내는 건 정말 기가 막히게 하죠. 이런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중에서 네가 필요한 건 이거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데에 치중했던 초기 AI 연산은 진짜 노가다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끌어와서 카테고리별로 쫙 분류하고 이를 사용자 성향에 따라서 유용한 데이터와 불필요한 데이터를 쫙 추려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 위주로 정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단순 연산의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꽤나 고리타분한 과정을 거쳤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챗 GPT와 같은 언어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쳐요. 단순 취합하는 AI 노가다 연산에 더해서 이를 사람이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글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과정까지 거쳐야 돼요. 인간에게 딱 인간이 읽었을 때 아 이거 어디서 긁어왔네 이런 느낌은 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야 얘가 진짜 썼구나 이런 느낌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생성형 AI는 사람들이 실제 쓰는 언어를 학습을 해요. 뭐 물론 이전에 AI도 뭐 그렇기는 했지만 어쨌든 자료를 긁는 데에만 특화되어 있는 AI와는 뭔가 근원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단순 자료의 취합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 언어의 특징을 학습을 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글의 난이도를 조절을 하고 유행하는 언어까지도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해야 되고 이를 사람들이 실제 통용하는 언어 유형으로 바꿔서 하나의 장문의 글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챗 GPT는 실제 코딩을 수행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가 짠 코드를 분석하고 이를 리뷰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래머라고 하더라도 실수가 있죠. 인간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짠 코드를 챗 GPT에다가 쫙 넣고 리뷰 부탁해 라고 치면은 프로그래머가 짠 코드의 장단점을 쫙 리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개선점까지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코딩 언어를 학습하고 그중 가장 효율적인 코드를 구현을 해서 인간의 프로그래밍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챗 GPT의 프로그래밍 실력은 최상위 티어의 프로그래머 역량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하니 이제 AI의 위용 앞에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가 온 것은 아닌지 정말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분야를 막론하고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젠 이런 생성형 AI 시대에 적응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생성형 AI의 본질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은 AI 연산에 특화된 AI 반도체라는 사실에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즉 이러한 생성형 AI의 복잡한 트랜스포머 연산을 최대한 빨리 수행해 줄 수 있는 성능 좋은 AI 반도체가 주목받는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에야 챗 GPT가 두드러지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젠 챗 GPT가 물꼬를 텄잖아요. 이를 시작점으로 해서 더욱 다양한 언어 생성형 AI 챗봇들이 보편화되는 시기가 다가올 거예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네이버도 한국형 GPT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거예요. 그렇게 생성형 AI 챗봇이 일상화가 되면 분명히 이를 구현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도 일대 변화가 생기겠죠. 이전의 GPU 방식의 병렬 연산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고성능의 CPU와 GPU 그리고 여러 가지 가속기들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필연입니다. 이는 곧 AI 반도체의 황금기를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메모리 불황으로 허덕이고 있는 우리 반도체 업계들에게는 더욱더 발전된 형태의 AI 반도체를 원하는 현재의 시장 상황이 하나의 강력한 돌파구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서 2023년은 초대규모 AI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챗 GPT가 그 포문을 열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열었는데 그냥 살짝 연 게 아니라 완전히 대문을 열어줘 쳐버렸어요. 챗 GPT 열풍에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가 올라탔습니다. 한국형 챗 GPT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출사표를 이미 던졌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네이버는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동맹을 이미 결성을 했죠. 이 모든 것은 현재 만기하기 시작한 이런 생성형 AI 구현을 위한 AI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현재의 반도체 시장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됩니다. AI 반도체를 원하는 빅테크 기업이 있고 AI 반도체를 만들어주기 원하는 파운드리가 있고 둘의 필요가 맞아서 둘이 합쳐져서 AI 반도체를 합작 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뭔가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에 자체 커스텀 AP 코어 개발팀인 그 몽고스를 해체하면서 GPU랑 NPU 등 인공지능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이미 있죠. 이후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를 잇따라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제품은 메모리의 연산 기능을 합친 HBM PIM이에요. 이 PIM은 고성능의 메모리에 프로세서 기능을 합침을 통해서 인공지능 연산의 속도를 높여주는 메모리 기반의 AI 가속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생성형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성능의 가속기는 필수예요. 이제까지는 GPU 기반의 가속기가 득세를 했지만 GPU의 경우에는 고성능을 요하는 연산을 수행할 때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GPU 가속기와 함께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속기가 메모리 내에 연산 성능을 부여해서 가속기 역할을 하게 만드는 HBM PIM과 같은 AI 메모리 반도체라는 겁니다. GPU 가속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력을 덜 소모하면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AI 연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PIM이라든지 아니면 CXL 메모리 등 메모리 기반의 가속기들이 기존 GPU 기반 가속기들과 함께 활용되면서 상호 보완하는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늘은 챗 GPT의 선풍적 인기 그리고 그로 인해 열리게 되는 AI 반도체 시장의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